여야의 원내 사령탑, 원내 대표들이 교체됐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내란 음모, 간첩 조작 사건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구조 실패까지 그야말로 여야 대립 사안이 어느 정부 때보다 심각하고 많았지만 여야 지도부의 지난 1년은 싸우는 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원내대표들이 바뀌었으니까 관계가 바뀔까? 아직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는 당당한 야당을 요구한다고 연설한 박영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일찌감치 결정돼 있었죠. 친박인 이완구 의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새누리당은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투표 대신 박수로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서는 즉각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한 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국감에 대해서는 내용과 시기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이 긴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더 잘 전달이 더 여과 없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결정하겠다.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이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같은 가치와 같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더욱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 활성화시키겠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원내대표가 선출됐다고 하더군요.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선출 소식 이것도 전해주시죠.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2차 투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연합 원내대표에는 노영민, 최대성, 박영선, 이종걸 이렇게 4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52표로 1위, 노영민 의원이 28표로 2위를 차지했고 27표를 얻은 최대성 의원과 21표의 이종걸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치러진 2차 투표에서 노영민 의원을 69대 59로 누르고 원내대표에 최종 선출됐습니다.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5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될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연합은 을을 위한 정당, 갑의 횡포를 막아주고 국민들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원내 활동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 문제가 부각되면서 KBS 수신료 인상도 주목도가 커졌습니다. 여야가 야합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만 박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가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수신료를 기습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KBS 수신료는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국가공영방송에 대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그러한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인데 그 KBS 수신료의 의미는 KBS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송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마치 지침서로 삼은 듯한 발언이 나왔더군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과 학생들을 향해
너희가 강남에 사는 부모를 뒀어도 구조가 더뎠을까라는 선동적 표현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일부 좌파 세력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정치 투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포문을 열자 새누리당도 따라갔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일부 세력이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또 일부 세력이 타살, 학살, 대통령 하야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 선동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어른들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KBS 수신료 인상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상정과 의결은 다르다며 이번 상정이 수신료 인상안 통과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민주연합 의원들은 날치기 시도라며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선교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했다며 미방위는 그동안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최된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여당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도 의결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KBS 수신료 인상은 부결된다며 법안 제출부터 50일이 넘은 법안이라 자동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날치기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이어 오늘도 오전에 만난 야당 지도부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동의해 줄 테니 다른 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며 인상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야당의 반응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누구인지, 딜을 요구한 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빨리 결정을 내야 KBS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희진입니다.